전번 시간에 이 사와다 선생의 일본 사와다 선생의 태극 태극 태극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김남수 선생님의 구단 김남수 선생의 무극 보양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제 이 초보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좀 곤란했다고 본다 이거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무극과 태극을 이해를 해야 돼. 태극을 이해를 해. 이제 이 무극이라는 것을 이 태초의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본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걸 뭐 크게 말씀드리면은 이 사대라 그러죠. 사대. 목화 토금수, 화, 금, 수. 이제 토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고, 이 지구고. 그 이제 원래는 이 목화 토금 수가 존재를 했었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걸 이제 이 무극이라고 그랬어요. 무극. 근데 이제 이 무극이 제가 몇 번 이제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그렇지만 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 허공의 이 그 우주라는 그 이 이걸 이제 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원소가 가득 차 있다 이래. 이걸 이제 이 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공기라고 얘기를 한다. 실제로 이걸 이 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을 이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빈 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이거를 이 동양철학에서는 이 공이 빈 공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거야. 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 공이라고 한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혈의 지붕 밑에 5만 가지가 꽉 차 있는 거야 이거. 꽉 차 있는 것을 공이라고 해요. 근데 이 무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극이라는 것도 이 무자를 중국 한자에서는 이거를 없앨 무자로 해결해요. 없앨 무자로 설명하여 이 무를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흔히들 나무아비 답을 하면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무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이 무자의 의미는, 무자를 잘 봐요. 무자를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람인자야, 사람인자. 이 사람한테서 빛이 나가는 거야, 빛이.
빛이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4대야, 4대. 목화, 금수. 이 4대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빛이 나간다, 빛이. 빛이 나가는 거야. 빛이 나가서 다 소멸된 것이야. 태양빛이 무한히 비추어 주듯이 이 빛이 무한히 내려와서 태양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서 무한의 그 보시를 행하여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퍼부어 주고 불탔을 때 불타고 없어진 것이 무야. 지금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제가 된 것이 무다 이거야. 이것이 무다 이거야. 그래서 이 무의 개념을 우리 스승님은 이걸 빛날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빛날무. 없설무가 아니라 없음이 아니라 빛나는 거야. 내 몸에서 이 빛이 나가 내 몸이 다 빛으로 다 타서 없어진 상태가 무다. 이 빛이 나감으로 해서 우주가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잖아요. 공전과 자전을 하니 음과 양이 생기는 거야. 태양이 비치는 것은 양이요. 태양이 비치는 것은 양이요. 어두운 것은 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음양이라. 즉 음과 양. 태양이 비치는 것과 태양이 비치지 않는 것. 양적인 것과 음적인 것, 정적인 것, 동적인 것과 점적인 것. 이와 같은 반대의 현상을 음양이라 그런다. 이 오랜 세월 동안 현대 이 침술도 마찬가지야. 이 음양의 이 개념을 음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음양을 침과 뜸에서 밝혀지고 있지 않아서 이것을 밝힌 분이 누구냐? 바로 삼도인이다. 이제 제가 이제 경혈 이 얘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 본격적으로 침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불세출의 이 침과계의 거목이신 삼도인이 바로 이 음과 양의 상보약설, 음과 양이 서로 도와주고 있는 상보학설을 얘기를 하게 된 것이. 이게 이제 상보인데, 상보를 말씀을 했는데, 이거를 빼먹고 있는 것이 이 오늘날의 이 동양의학이고, 이 침구술이고 서양의술이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음양의 상보학설을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주로 이 음양의 상보설보다도 이 우주에 널리 차 있는 4대, 이 4대 목화, 토, 금, 수 5대죠. 목화, 토, 금, 수의 5대의 상호작용, 즉 물질의 상호작용인 상생과 상극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화도 선생의 태극은 사화도 선생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사화도 선생은 이것이 왜 병이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니 잘 낫더라 하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니 병이 잘 낫더라. 그래서 이 태극 요법이라고 칭한다라고
말을 했어. 이게 이제 그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비추어서 말씀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의 구당 김남수 선생은 한 걸음 더 나아갔어. 김남수 선생님이 과연 이 물을 빛날 무로 해석했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김남수 선생은 최소한 이 사화자 선생의 태극보다는 한 수 윗단계인 무극이라고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해서 이 무극을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이 무극에 대한 무극 보양뜸에 대한 해석은 제 말이 정확하다. 무슨 얘기냐? 이 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모든 열량, 모든 이 능력, 쉽게 말해서 신명제를 다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중생들에게 보시를 하고 나서 내가 불태워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무의 단계다. 그러한 이 소모된 경지를, 소모된 힘을, 소모된 길을 보양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 무극 보양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김남수 선생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무극 보양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무극 보양뜸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제 이 김남수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 토로 보았어. 토. 사람의 이 인체의 그 몸뚱아리. 토는 다시 말해서 땅이잖아요. 지구다, 지구. 우리 인체의 몸뚱아리를 이 토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토를 가장 보양을 하려고 그러면 그름을 줘야 돼, 그름을. 그래서 토로 이 상징되는 것을 중환으로 봤어, 중환. 조양명 위장의 모혈이죠. 위의 그 위의 기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모혈, 그거를 중환으로 본 거야. 그래서 이 명치와 이 인체의 가슴이 있으면 가슴뼈가 갈라지고 기골 있잖아요. 요 기골에서 그 곡골, 하복부 그 배꼽 아래 곡골, 치골과 그 치골과 배꼽이 있고, 배꼽에서 요 기골, 가슴뼈가 갈라지는 기골까지의 요 2분의 1 지점, 이 지점이 중환이다. 이제 명치와 배꼽의 2분의 1 지점이 중환이다. 그래서 이제 중환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 이제 땅에, 이 토는 뭡니까? 즉, 이 기야. 기는 이 공기. 우리가 들여 마시는 이 호흡, 공기를 의미하니 이 폐유와 폐금이잖아요. 등의 금과 금혈인 그 이 폐유와, 그리고 거름, 땅에 거름을 준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편작 선생이 온다 그러니 아주 그 병균 아주 그 못된 놈이 두 놈이, 한 놈은 등으로 가서 숨어서 고항에 숨었고, 한 놈은 앞으로 가서 황유에 숨었는데, 이 등에 숨은 놈이 고항이다. 고항은 바로 그 견갑극의
견갑극의 이 양쪽 지점, 그러니까 동맥과 이 양쪽 지점이 고항이다. 이 고항은 이 4번 3신주 5도도, 5신도와 3신주 사이가 이 4번인데, 이 4번이 이 견갑극과 이 만난 지점이에요. 이 만난 지점이 이 견갑극과 만난 지점이 고항이다. 이게 바로 이제 이 거름류 4번 사형추 옆에 거름류 옆에 이 고항혈이다. 그래서 이 고항을 택했다. 땅에 거름을 주니 만성이잖아요. 만성병이니까 이 이열, 방광선 이열의 이 고항혈을 택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지와 삼리는 이 조량명 위경의 토열, 금수 목화토, 곡지혈과 이 조량명 위경의 금수 목화토 토열인 삼리, 역시 전부 다 이 토열을 선칭한다. 대장경은 금이잖아요. 금이고, 조량명 위경도 마찬가지 금이야. 그러니까 이 양명경의 이 대장과 위혈의 이 위경의 곡지와 삼리 즉 토혈을 선택했다. 즉 이제 이 토를 중시한 거야. 토. 그다음에 이제 이 남자의 경우는 남자의 정기를 많이 소모시킨다 이거야. 그래서 남자는 이 기를 소모시키니 기의 바다인 기와 이 열을 이 운용하는 소장, 수태양 소장경의 모혈인 관은열을 택했다. 이제 그 배꼽과 이 배꼽과 이 곡골의 곡골 사이를 5등분하여 그 5분의 1 지점에 있는 것이 중극이고, 이게 중극이고 5분의 2 지점이 관은, 그 다음에 5분의 3 지점이 음교고, 성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교인데, 이 음교와 성문 사이를 2분의 1 지점을 기회라고 한다. 그래서 이 관원과 기의 바다인 기의 혈을 남자는 기를 소모시키니 관원혈과 기의 혈을 취했고, 여성의 경우는 여성은 아이를 생산하니 물을 많이 소용한다. 그래서 수도 이 관원혈 옆에 이 젖꼭지와 이 인맥선의 2분의 1선 수직선과 이 관원의 수수평선이 만나는 지점, 이 수도혈 이혈을 취하고, 저기 있죠. 이혈을 취하고, 다음에 여성은 물을 많이 사용했으니 방광의 모혈인 중극을 취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이 여성들이 취하는 이 무극보양뜸의 혈은 조금 달라요. 중원과 이 곡지, 삼리, 폐유, 고항은 동일한데, 여자가 기가 세면 집 나가버려. 그래서 기와 관을 쓰지 않고
많이 소모한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와 중극을 취했다. 남자는 양기를 소모하니 기회와 관원예를 택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양경의 모든 이 삼양경이 다 만나는 혈이 바로 정수리의 백회다. 백회다. 백회. 정수리는 이 백회혈은 이 귀에서 이 위로 올라오고 콧등에서 뒤로 왔을 때 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백회인데, 백회혈은 머리 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머리에서 가장 예민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백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환, 곡지, 삼리, 폐유, 고항, 백회,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기회와 관원, 여성의 경우는 수도와 중극을 취하는 것을 취해서 뜸을 석장을 떴어요. 석장. 뜸을 올려서 불을 붙이고 재를 틀지 말고 연달아서 또 한 장 뜨고 다 타면은 또 한 장 떠서 이 석장을 떠서 무극보양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우한폐렴, 코비드19라 그러죠. 우한폐렴이 말하자면 재난급이야, 재난급. 질병급이다, 질병급. 그 전에 북한에서 막 핵폭탄 실험하고 날쳐서 전쟁의 공포가 왔죠. 이 전쟁 병난급, 재난급 다음에는 이 병급이 오고, 지금 이렇게 질병으로 이제 시달리고 있다. 이 재난급이 간 다음에는 기근급,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 일단 우리는 이 질병급을 극복을 해야 돼. 그러자 그러면 이 무극보양뜸을 뚫어야 돼. 최소한도 이 곡지와 삼리에만이라도 스스로 뜸을 하면은 이 재난의 시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이 기근급을 당하게 되니 이거를 삼재라 그러는데, 이 기근급을 대비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기근급을 면하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다. 아무튼 제가 이 해주고 싶은 이 말은 마누라, 나 역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주 이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해를 바라. 어쨌든 간에 내가 아무튼 알고 있는 이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알려주고 갈 것임을 약속을 하는 바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